안녕하세요. 고2 학력평가 해설을 맡게 된 김수선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제 총평에서 만난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이번 시험이 비교적 이제 쉬운 편이다라고 느끼셨겠지만 그래도 동시에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문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실수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틀린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개념을 조금 부족하게 완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지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1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예상이 가능한 이제 문제인데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대비를 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항입니다. 발문 보시면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이런 현상,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읽으면서 이것이 자연인지 사회문화인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시면은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준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되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국은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니은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문화현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디귿 보면은요. 미세먼지는 그래서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서 호흡기와 뇌혈관 및 심혈관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자제하여라 라고 하는데 이 자제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을의 경우에는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기억과 디귿이 해당이 되고 사회문화 현상의 경우에는 니은과 리을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선지를 보시면은요. 1번부터 볼게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다라고 했는데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다르게 몰가치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 판단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2번 보시면 니은과 같은 현상,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이었죠.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여러분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공통점이지만 보다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됐고요. 3번 보시면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었죠.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리을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과 다르게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개연성의 경우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역시 틀렸습니다. 개연성이다, 확률성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회문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리을은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이죠. 기억에 자연현상과 같은 것과 다르게 존재법칙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존재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5번 보시면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기억,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보편성은 자연현상에도 있고 사회문화 현상에도 나타나지만 보편성이 두드러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적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콘서트 관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질문지를 작성할 때의 유의점에 관한 것이 이제 단독으로 한 문항이 출제가 된 건데요. 1번 문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신은 최근에 음악 콘서트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이거가
잘 만든 문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최근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다 라는 거죠. 누군가는 1년 이내에 봤으면 최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한 달 이내에 보아야만 최근이다 라고 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을 썼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이고요. 2번 볼게요. 자, 2번은 당신이 음악 콘서트를 관람할 때에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재즈, 힙합, 발라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클래식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타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이제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포괄성이 부족하다. 모두 다 응답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 당신이 연간 지출하는 음악 콘서트 관람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기를 봤더니 10만 원 이하, 그 다음 2번 1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10만 원을 지출한다면 1번이냐 2번이냐. 마찬가지 문제가 3, 4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3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것은 3번에다 쓰느냐 4번에다 쓰느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타성이 부족하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겹치기 때문에 중복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4번 보시면, 자, 당신은 음악 콘서트 관람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잘 모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5번 보시면, 공연자들이 선정적인 의상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라는 것은 내가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전제를 이제 깔아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정한 답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경우에는 내가 유도하고 있다, 가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질문이 있다. 맞고요. 2번, 응답 항목의 포괄성이 결여된 질문이 있다. 자, 2번이 포괄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맞고요. 3번,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묻는 질문이 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물으면 안 된다라는 게 질문지의 우리가 유의사항이지만, 이 질문지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응답 항목 간에 배타성이 결여된 질문이 있다. 3번 문항에 대한 설명. 5번 보시면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다. 이것은 이제 5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서, A와 C는 종이신문, SNS, TV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면 시청각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게 A, B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시청각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종이신문만 시청각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A, B가 아닌 C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종이신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A, B를 구별해 봐야겠죠.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을 봤더니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가 뚜렷한 것은 종이신문과 TV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남는데요. 지금 시청각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고 동시에 소비자와 정보 생산자의 경계가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자, 지금 우리가 종이신문 제외됐죠? 나머지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A는 TV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B가 뭐가 된다? SNS가 된다 라고 해서 A, B, C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판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 A는 C에 비해서 생동감 있는 정보 전달이 어렵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동감 있는 정보다 라고 하면 TV가 가지는 장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보시면 B는 SNS는 종이 신문에 비해서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인 제약이 크다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선생님이 전해주고자 할 때 어떤 것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겠느냐. 신문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남쪽 지방에 전해주려고 한다? 그럼 엄청나게 제약이 많이 크겠죠. 그렇죠? 하지만 SNS의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 어딘가를 활용을 해서 글만 올리면 바로 퍼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작죠.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보시면 C는 B에 비해서 쌍방향 정보 전달에 유리하다. 여러분 쌍방향 정보 전달에 유리한 것은 SNS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자 B는 AC에 비해서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용이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이 답인데요. 자, 우리가 SNS 상에서는 내가 얻은 정보를 그대로 이제 여러분 바로 뭐 이렇게 포스팅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 또 재가공이 쉽죠. 4번 답이고 5번 보시면 자 C는 종이 신문은 A, B에 비해서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높다. 여러분 지금 TV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냥 포스팅을 하면 바로 전달이 되는 반면에 종이 신문은 내가 이것을 활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대중매체와 관련된 문항은 여러분 반드시 한 문항이 지금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예상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이라든지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선지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봤더니요. 청소년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현대사회의 문화 변동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한편 대중문화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충동적인 소비 성향을 띠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기를 봤더니 기억은 니은을 통해서 형성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중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량으로 우리가 확산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복이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니은 보시면 기억과 디귿의 문화는 모두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은 대중문화이고요. 디귿은 또한 청소년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문화와 대중문화라고 보았을 때에는요. 대중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대중들에게 뭐 음식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과 관련된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모두 다 포함을 합니다. 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활 양식의 전체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문화와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쓰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문화가 이게 넓은 의미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여러분 조금 헷갈리신다면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얘기할 때는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아니면 예술과 같은 이제 한정적인 부분만을 이제 일컬을 때 그것을 이제 좁은 의미로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이제 평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예술과 같은 분야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만 지칭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쉽게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디귿 보시면 디귿은 리을과 달리 주름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청소년 문화다 기성세대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소년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전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우리가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을 보시면 리을은 자 디귿과 달리 청소년 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청소년 문화도 또 기성세대의 문화도 우리가 전체 문화 중에 특색을 가지는 일부 집단의 구성원들 많이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다 하위 문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일탈이론 A와 C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 A에서 C는 낙인 아니면 뒤르켐의 아노미
그 다음에 차별적인 교재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가 아노미의 경우 뭐 뒤르킴이 됐든 머튼이 됐든 그냥 아노미다라고만 이제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문제 출제된 거 보면 뒤르캠의 아노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무언가 머튼과 뒤르캠을 명확하게 구별하셔서 같은 아노미 이론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원인이라든지 대체에 대해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개념을 조금 더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C를 구별하기 위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느냐라고 해서 예, 모르는 게 있고요. 아니오가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낙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노미와 차별이 들어가든 차별과 아노미가 들어가든 둘 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를 보셔야 되죠. 두 번째 질문은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본다. 예 라고 하는 게 차별적인 교제 이론이다 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A는 아노미 중에서도 디르켐의 아노미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영역은 우리가 보시면 아노미에만 해당을 하고 차별적 교제 이론이나 낙인 이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1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A는 일탈 행동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낙인 찍는 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일탈 행동이라는 거 신중하게 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A가 아니라 C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시면 B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무규범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무규범 상태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노미 이론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자, C는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서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인 이론에서 설명할 때 1차적 일탈이다, 2차적 일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낙인 이론에서 얘기할 때는 내면화가 되어서 반복되는 2차적 일탈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 볼게요. 기억에는 아니요, 니은에는 예가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일단 풀어놨죠. 예이고요.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아니오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습니다. 4번은 틀린 선지이고요. 5번 볼게요. 가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차별적인 교제 이론과 그 다음에 낙인 이론 둘 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가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5번 역시 틀렸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다음 연구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이제 3점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앞단원, 우리가 대단원 1단원에서 좀 킬러 문항이다 라고 출제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와 굉장히 이제 유사한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6번은 이것이 조금 변형이 돼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일단 기억은 종속 변수, 니은은 독립 변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억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파악하면서 보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의 방과 후 체육 활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활동이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해서 원인이 요게 되는 거고 결과가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게 독립변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여기에 따라가니까 종속되어서 종속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억을 봤더니 1번을 봤더니 기억이 종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집어서 썼구나, 틀렸구나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요, 디귿과 리을은 모두 실험 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제시문을 봐야겠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이 생각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을 세운 다음에 A지역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500명, 여학생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에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시간, 그리고 학생 자치회 및 학급 임원 경험 횟수, 갈등 중재 및 의사소통 능력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험 집단이다, 통제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험법에서 쓰이는 용어이고요. 설문조사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단이 2개가 나오면 이 중에서 하나가 실험 집단이거나 둘 다가 실험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2번에 낚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3번 보시면 미음은 니은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음 방금 읽어봤던 학생 자치회 및 학급 임원 경험 횟수, 갈등 중재 및 의사소통 능력 지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치와 계량화, 검증 가능한, 우리가 경험적 자료로 검증 가능한, 또 수치화가 가능한 자료로 바꿔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을 해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 일단 나왔고요. 4번 볼게요. 자, 비읍으로 보아 가설은 기각되었을 것이다. 자, 지금 비읍을 봤더니요,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방과 후 체육활동이 많이 참여한 학생일수록 리더십이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시려면 여러분 가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설에서 독립변인이 무엇이고 종속변인이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만 이것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증가하면 감소한다 라든지 아니면 무관하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야 이것과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각이 될지 수용이 될지를 아예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기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검증만 된 거죠. 그죠? 5번 보시면 위 연구 결과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집단이 어딘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모집단은 뭡니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인데 내가 추출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일단 A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이고 500명입니다. 지금 A지역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너무 편중됐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은 1, 2, 3학년이 있는데 2학년에만 편중이 됐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5번은 틀렸죠. 그쵸? 그래서 요거 여러분 꼼꼼히 보시면서 다음에 유사한 형식으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됐을 때를 다시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요. 7번 볼게요. 밑줄 친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관점이라는 것이 붙었지만 이게 명목이냐 실제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 제시문 자체가 어렵지 않았고 보기에 나오는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선지에 등장하는 용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번 문항의 경우에는 오답률 2번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오답률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약간 좀 성급하게 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간 언어적인 감각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어떤 학자가 한 말은 뭐냐면, 어떤 학자는 어떻게 주장했느냐,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덩어리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축적된 곳일 뿐이므로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는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사회 구성원 개인들의
본성이나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은 뭡니까? 자, 실제론입니까? 명목론입니까? 명목론입니다. 지금 어떤 학자 자체는 명목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 전체의 주장, 이 글쓴이의 주장은 우리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로서의 총합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다. 실제론이네.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연구하려면 개개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라든지 제도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글 전체의 주장 자체는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론이랑 또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묻는 건 뭐다? 밑줄 친 어떤 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뭐다? 명목론에 대한 설명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볼게요.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명목론은. 니은,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여러분,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요 선지가 이제 낯설었던 친구들은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의지보다 더 힘이 큰 무언가가 개인을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디귿 보시면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리을,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제도 개선보다 개인의 의식 개혁을 강조한다. 그쵸? 왜 그 문제가 일어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회 명목론의 경우는 개개인에게서 문제를 찾기 때문에 사회구조나 제도의 개혁을 대안으로 할 수는 없죠. 개개인들 자체가 의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8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문항의 경우에도 이제 3점 문항으로 출제가 됐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역할 성취 지휘와 관련해서 전형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선지부터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지부터 파악하시고 올라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갑의 네 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갑은 기역 땡땡 지역 아동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기부 봉사를 하며 교사의 꿈을 키워왔으나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간호사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진로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역과 니은을 보시면요. 뭔가 되게 내가 소속감을 가지는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번이 답이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내 집단이라는 거 정의가 뭐냐?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내 집단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만 이것을 이제 지우실 수가 있는 건데 내 집단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 수능 기준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금 특정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가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니은을 보시면 자, 병원은 갑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소속되어 있지조차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니은에 대해서는 내 집단이라는 표현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경의 대상이고 내가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준거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 집단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2번 선지 보시면요. 디귿, 간호사와 그리고 미음, 어머니가 있는데 이것은 성취주의이다. 그쵸? 내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성취주의가 맞고요. 3번, 리을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자, 내가 교사가 되고 싶냐 아니면은 간호사가 되고 싶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민이지 역할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할 갈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념 역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죠.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역할이 너무 많아서 역할이 충돌해서 나타나는 이제 일들인데 내가 어떠한 역할에서는 교사의 길이, 또 어떠한 역할에서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되는 길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에 따른 충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보실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고 4번 보시면 비읍은 자녀로서의 갑의 역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읍은 뭐냐?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 교내 음악사랑 동아리 부원들과 수차례 연주를 하였다. 여러분 역할이다. 역할은 어떠한 지위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역할이 답인가? 라고 낚이셔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역할과 역할 행동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역할이라는 것은 기대입니다. 기대. 어떤 지위가 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기대이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연주를 하였다. 실질적인 행동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할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역시 틀렸고요. 5번 보시면 자 시옷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역할에 대한 보상은 아예 보상이 됐든 제재가 됐든 일어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한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나 제재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옷이 뭔지 사실은 이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 문장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다 라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8번 틀린 친구들은 내가 이거 뭔가 왜 틀렸지? 라고 고민을 해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내 집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준거 집단은 또 무엇인지, 또 역할 갈등이란 건 무엇인지, 역할과 역할 행동은 어떻게 다른지, 역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을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이제 봤었던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실수를 또 안 하실 것 같고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A, C는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이며 질문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요로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더니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구조나 제도와 같은 사회 체제에 초점을 맞추는가는 A와 B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것이냐라고 묻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A도 B도 것이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라서 기능 갈등 아니면 갈등 기능이겠죠. 두 번째 질문을 봤더니 사회는 유기체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는 A와 C를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은 기능론이죠. 근데 이 기능론과 아닌 것을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A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A는 우리가 기능론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것이인데 이것과 이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기능론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남습니까? 것이 중에서 하나인 나머지 갈등론이 들어가는 것이고 C의 경우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선지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1번 볼게요. A는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를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를 중시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자, 2번 B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C는 계급 간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C를 보시면은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갈등이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 역시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A는
기능론은 B와 달리 사회 규범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근거한다고 본다. 그렇죠. 지금 사회 규범에 대해서 기능론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합의한 내용이다 라고 보는 반면에 갈등론의 경우에는 규범에 대해서 기득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특정 집단만 합의한 거다라고 보니까요. 4번은 달리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이고요. 5번 보시면 B는 갈등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달리 개별 행위 주체의 동기와 행위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B와 C가 바뀌었죠. 지금 개인에게 집중하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해서 9번의 답은 4번으로 푸시면 되고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평이한 문제인데 나름의 문제 자체의 트릭은 있습니다. 개념을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가 있는데 어떤 트릭인지 한번 볼게요. 문화 이해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단서 조항이 없어도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문화 이해 태도 ABC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A와 B, 그렇지 않다고 보는 C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 A와 B는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C는 뭐다? C가 상대주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을을 봤더니 C는 각 문화가 해당 사회 맥락에서 갖는 고유한 의미를 존중하려는 태도입니다. 네, 맞게 얘기하고 있고요. 병은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B는 A에 비해서 국수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수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에만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문화에 왜 집중을 할까? 우리나라가 타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B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A는 남은 하나이니까 문화 사대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사가 또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갑과 을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병은 A, B를 서로 바꾸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의 최초의 말에 대해서는 A, B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A가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B가 문화 사대주의다 라고 해서 푸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약간 트릭 있죠? 자, 보기 기억으로 그러면 판단을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기 사회 문화를 다른 사회 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요. 타 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인 거는 사대 문화죠. 다른 문화가 더 좋으니까 잘 받아들이려고 할 거잖아요.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B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타 문화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문화의 경우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요. 자, 디귿. C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상대주의에 설명 맞고요. 리을. A와 B는 모두 특정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를 평가한다, 우열을 가린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주의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리을이 맞아서 디귿과 리을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항이 여러분 오답이 가장 높았던 것들을 이제 추려봤을 때 4번째에 위치한 것이라서 약간 놀랐는데,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내신을 출제할 때도 이제 유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독서량이 예전에 비해서 선생님 세대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내가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그 개념 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 책을 많이 읽어라. 이거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책을 읽어서 내가 독해력을 엄청나게 지금 상승시켜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백 투 더 베이직,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셔서요. 이 개념을 과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여러분이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시문 볼게요. 발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밑줄치 부분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탐구 태도는 어떤 게 있냐? 개방적이냐? 객관적이냐? 성찰적이냐? 아니면 뭐 상대주의자, 상대론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인데요. 제시문은 과학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적 이해는 발전하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풍부해집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의 인식 범주보다 훨씬 더 넓고 모든 것이 과학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으며 어느 특정 시기에 보면 잘못된 과학적 추론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과학적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검증될 때까지는 이를 가설로서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개방적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태도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단은 어떻게 한다? 내가 이거 검증될 때까지는 정말 이제 증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팩트가 있기 전까지는 이거 그냥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도 야 반증 가능하다면 이거 뒤집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거 이게 다 오픈되어 있는 태도 개방적인 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뭐냐면 자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건 사회과학자가 지녀야 되는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2번 경험적 자료에 의한 반증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개방적인 태도에 대한 설명이라서 자 방금 선생님이 짚어드렸죠. 자 검증되기 전에는 이게 그냥 하나의 가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검증되고 나서도 이거 그래도 뒤집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열어두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내가 말이 조금 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도 푸실 수 있었겠죠. 그죠? 자, 3번 보시면 주관적 가치나 편견을 배제하고 현상을 이해하는 태도다. 이것은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이제 객관적인 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현상에 담긴 모든 요인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총체적인 태도,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자 5번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배경을 고려한다. 이건 뭡니까? 이게 상대적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항인데 최근 이제 학생들을 보면 이러한 패턴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개념 다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변형시켜가면서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면 자, 양적 연구냐,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변인 간의 관계 검증을 통해서 법칙 발견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적 연구죠. 필증적인 연구, 아니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질적 연구, 해석적인 연구이고요. 자, 지금 가 항목을 봤더니 질적 연구에는 예라고 대답을 했고 양적 연구에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것은 질적 연구만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 항목은 조금 특이하죠. 왜냐하면 양쪽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둘 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1번 보기부터 볼게요. 1번 선제 보시면 A는 상황 맥락 속에서 사회문화 현상이 지닌 의미에 대한 해석을 추구한다.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죠. 2번 B는 인간행위의 동기보다는 행위 자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3번 A는 B와 달리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감정이입과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중시한다.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라 3번 틀렸고요. 4번 보시면 가에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전제하는가가 적절하다. 틀렸죠. 그죠?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나에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가 적절하냐?
그렇습니다. 5번이 답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문항을 이제 틀린 학생들 역시 개념이 살짝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적 자료다라고 하면 경험적 자료에 대해서 5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경험적 자료, 뭔가 수치화하고 계량화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양적 연구에만 해당이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예예라고 하는 나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경험적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인간의 주관적인 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사회, 과학의 두 가지 방법, 각기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사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자료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셨으면 5번이 답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으면 그냥 내가 실수했네가 아니라 개념이 살짝 부족했구나, 공통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지부터 볼게요. 자, 1번 기억은 발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탭댄스는 산업혁명 초기 영국 랭커셔에서 추운 날씨에 발을 구르던 노동자의 스텝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스텝으로부터 영국의 민속춤인 클록 댄스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자, 우리가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발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것이고, 2번 보시면 니은은 서로 다른 사회 간의 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니은 한번 볼게요. 이것이 영국인 무용수에 의해서 미국에서 전해졌다. 우리가 간접적 접촉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 그죠? 무용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파했기 때문에 간접 전파가 아니라, 그죠? 직접적인 접촉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자, 디귿은 문화융합의 사례이다. 미국에 전해졌어요,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영국 민속춤의 스텝과 흑인 전통적 리듬이 함께 녹아있는, 너무 답을 행패를 많이 줬죠. 우리가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융합임이 너무나 드러나죠. 영국 민속춤과 흑인의 전통적 리듬이 두 개가 섞여서 새로운 탭댄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문화융합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리을은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탭댄스는 1940년대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유입,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 전파, 그쵸? 외재적인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라고 해서 4번 틀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미음은 강제적인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 라고 했는데, 미음은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강요하거나 억제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원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자발적인 문화 접변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회 조직의 유형 A, B를 비교를 한 것인데,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 관료제냐, 탈관료제냐라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A는 B에 비해서 변화가 적고 반복 업무를 주로 하는 조직에서 효율성이 높으며, 특히 근대 산업사회의 대규모 조직에서 그 장점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A. 우리가 대규모 조직에 더 적합하고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는 뭐냐? 관료제죠, 관료제.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A가 관료제, B가 탈관료제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가와 나를 보시면 가는 A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성, 나는 B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관료제에서 높이 나타나는 특성이어야 되고요. B는 나는 B에서 나타나는 탈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볼게요. A는 B에 비해서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료제의 경우에서는요, 능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내가 그 해당 직종, 해당 직업에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연차가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보상이 높아지는 체제를 따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 1번이 답이고요. 2번 보시면 A는 B에 비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 정도가 높다. 유연한 조직은 탈관료제에서 나타나니까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보시면 B는 A에 비해서 수직적 위계 질서가 강하다. 수직적 위계 질서가 강한 것은 관료제의 특성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자, 가에는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 보장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량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탈관료제의 특성이기 때문에 나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요. 5번 나에는 표준화된 규약에 따른 과업 수익의 평가 정도가 적절하다. 이것은 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갔죠. 나가 아니라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그럼 문화의 속성도 제대로 개념을 여론이 확실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헷갈린다라고 하는 그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요 선지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발문 잠깐 볼게요. 발문에서는 어떤 걸 찾으라고 했냐면 두 가지 사례가 나타나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이 사례와 이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문화의 속성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봤더니 첫 번째, 한국의 결혼식에서는 패백을 할 때 신부에게 이제 밤과 대추를 던져주는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밤과 대추가 자손의 행복과 번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한국 사람이면 다 같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성, 그렇죠?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자, 스페인에서는 아기를 눕혀놓고 사람들이 뛰어넘는 축제를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축제를 나쁜 기운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건강을 기원을 하는 의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시 스페인은 이러이러한 문화를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도 공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문화의 속성을 다 찾아봐라 라고 하면 사실 어떤 것들도 찾으실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 밤과 대추가 자손의 행복과 번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냥 태어나면 유전자를 가지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꼬꼬마 때부터 배워가지고 누군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저거 밤 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거는 이제 자손의 번영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이런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문화를 공유하는 거, 그죠? 선천적인 특성은 문화라고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은 학습성이 들어갑니다. 그죠? 스페인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의미다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됐느냐? 배워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성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각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요.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속성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성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학습성,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맥락보다는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 스페인에서는 이런 문화,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공유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선지 볼게요. 세대를 거치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이것도 전형적인 선지인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축적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의 변화는 다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 영향을 미칠까?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죠. 총체성, 전체성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창조 또는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게 공유성이죠. 답 4번이고 기존의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서 더욱 풍부해졌다, 발전됐다, 다양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1번과 마찬가지로 축적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4번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가에서 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주어져 있죠. 면접 아니면 문헌 아니면 질문집법인데 자,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한다.
면접과 질문을 살펴보시면 내가 그죠? 연구한 사람이 직접 얻은 자료, 원자료이기 때문에 1차 자료 직접 수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가는 문헌 연구일 것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한 것은 질문지. 그래서 남은 하나는 자연스럽게 면접이다 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자, 1번 선지 볼게요. 가는 기존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다. 그쵸? 문헌 연구라는 것은 선행 연구를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구나. 선행 연구, 기존 연구 잘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1번이 답이고요. 2번 보시면 자,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면접법, 양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질문지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자, 가는 바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받지 않는 것이 문헌입니다. 그럼 내가 조선시대 연구해보고 싶다. 어떻게 연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면접 문헌은 가능하죠. 제약이 가장 적다라고 해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다는 나와 달리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달리 때문에 틀렸습니다. 면접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달리라는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약간 까다롭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실제 이제 오답률이 꽤나 높았던 문항인데요. 자, 그림은 사회화 기관의 질문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고 단서 보시면 예, 아니오 중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것끼리 한 묶음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가족, 직장, 그 다음에 학교, 직업 훈련원이 있습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거 뭔 것 같다라는 기준이 세워질 텐데요. 학교다. 훈련원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은 사실은 흔치가 않다. 대표적으로 학교, 그죠? 뭐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또 찾아보자면 교육을 이제 목표로 하는 뭐 훈련소, 훈련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한정된 사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보면 이거 목표가 사회화는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나누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얘네는 목표가 사회화죠. 근데 얘네를 보시면 가족, 직장. 목표가 사회화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가족이 우리가 목표가 사회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셨다면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구나 라고 이제 밀고 나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부터 살펴보시면 1차적 사회화냐 아니냐. 지금 보시면 직장은 2차, 가족은 1차죠? 그럼 같이 일치하는 예예, 아니오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없죠. 니은 보시면 가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아니냐 이걸로 이제 둘을 묶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를 봤더니 가족만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직장, 학교, 직업 훈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과연 그러면 이제 내가 뭘로 나눠봐야 되느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을 하느냐? 여러분 어려우면 보기나 선지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자.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사회화를 목표로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 옆에도 보세요. 직장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화 기관 나올 때 1차적으로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할 때는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1차냐 2차냐 했는데 여기서 일단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를 활용했기 때문에 1차냐 2차냐인 것 같다 라고 해놓고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의 사회를 담당하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하면 여러분 세 가지가 머리에 먼저 떠오르셔야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떠오르냐? 백투더 베이직. 여러분 개념을 제대로 아신다면 머릿속에 세 개가 딱 떠오르겠죠. 총체론이냐, 비교론이냐, 상대론이냐 라는 건데 제시문을 봤더니 인간의 문화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총체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요소를 다른 요소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전체론적, 우리가 총체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1번,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지 좋다 않습니다. 2번 보시면 전체 문화와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답이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고요. 3번 보시면 문화 간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비교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모든 문화를 각 부분으로 분리시켜서 개별로 바라보아야 한다.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죠.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보시면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비교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을 표와 같이 구별할 때 가, 나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기억, 디귿, 리을, 니은, 그 다음에 니은, 리을, 기억, 디귿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제 하나 정도는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하나만 쓰면 되니까요. 니은은 뭐냐? 봤더니 특정 회사의 내 산악회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얘는 두 개니까 한번 써보시면은요. 자, 일단 니은 뭐였냐? 회사 내 산악회, 그쵸? 그 다음에 리을은 어떤 것이 있었냐? 시민단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기업과 디귿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 회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대학이 있었습니다. 자, 둘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면 우리가 이거 구별을 했을 때 회사의 산악회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분류를 보시면 회사 내 사회 산악회라는 것은 자발적 결사체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비공식적 조직인데, 자, 나머지와 어떤 대비가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자, 회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대학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기준에서 같이 묶이는 것이고 나머지 회사 내 산악회만 나오는 거죠. 아,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방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요, 뭘 활용해라? 그럼 선지나 보기를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지워보시면 됩니다. 자, 공동사회이냐 아니냐부터 이제 가에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공동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것들만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공동사회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두 다 공동사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공식 조직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공식 조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회사와 대학교와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식 조직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회사 내 산악회는 공식 조직이 아니라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를 보시면 이제 2차 집단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회사 내 산악회는 1차이고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살짝 이제 애매하긴 한데 얘는 1차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시민단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직적인 성격이 이제 두드러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2차에 가깝죠. 묶일 수가 없잖아요. 답이 안 되는 거죠. 3번 보시면 이익사회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의 선지에서 파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익사회냐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나타난 모든 단체들은 다 이익사회입니다. 그러면 얘는 구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안 될 것이고요. 4번 볼게요. 자, 공식 조직이냐 아니냐. 자, 회사 내 산악회라고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발적 결사체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식 조직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나의 자발적 결사체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시민단체도 그렇고 회사 내 산악회도 그렇고 자발적 결사체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럼 얘네는 뭐냐? 회사와 대학. 여러분 이거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대항 역시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해당이 되겠구나. 4번이 답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익사회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기억에서 리을까지 해당되는 게 모두가 이제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20번 표분석 문제, 일반 표분석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쉽게 출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트릭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심화될 뿐이지, 그 트릭의 원칙이라는 것은 계속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트릭이 사용이 되었는지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설문조사를 봤더니 신청하고 싶은 상담 분야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외모에 응답한 비율은 15에서 18세가 19에서 24세보다 높다. 외모가 일단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되는데 쭉 보시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데 기타에는 이성교제, 외모, 흡연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를 봤더니 자, 지금 1번 선지에서 묻는 건 이제 연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8.1, 5.1이 있는데, 자, 이거 비교가 의미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항목은 외모만 단독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외모가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그 중에서 차지하는지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어서 틀렸고요. 2번 보시면 게임 중독에 응답한 비율의 성별 격차는 연령별 격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게임 중독을 보시면 성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격차라는 것은 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라는 건데, 연령은 성별을부터 보시면은요. 자, 6.5, 3.5 됐기 때문에 3만큼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연령을 보시면요. 5.9, 3.5이기 때문에 2.4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령별 격차보다 성별 격차가 더 크다라고 해서 뒤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직업에 응답한 여자의 수는, 자, 직업에 응답한 여자의 수는 대인관계에 응답한 남자의 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조사한 사람들을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의 비중이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곧 수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직업에 응답한 여자의 퍼센트는 25.2%이고요. 대인관계에 응답한 남자의 퍼센트는 15.6%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높다,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자는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해보시면은요, 여러분 100 중에서 여러분 이제 소수점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대략 25명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남자의 경우에는 1000명이다, 그냥 쉽게 1000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156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중은 작지만 절대 수치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을 때에는 수라는 것은 함부로 대소를 판별할 수 없다. 3번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자, 용돈 부족에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한 사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를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용돈 한번 볼게요. 자, 용돈을 보시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남자의 경우에 4.7%,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5.8%, 연령별로 환산을 했을 때는요 5.7에서 1.5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또는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산수의 트릭이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요. 방금 우리가 선지를 풀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 4.7과 5.8% 이 둘의 평균을 냈을 때 과연 평균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뭐 x 플러스 y분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을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물이 그게 실제로 비중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농도가 4.7인, 소금물의 농도가 4.7인 우리가 물이 하나 있고요. 물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8인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둘을 섞습니다. 섞었을 때에 농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자, 지금 5.8의 농도를 가지는 우리가 물의 양이 많다면 5.8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5.8이 이만큼이 있는데 여러분 4.7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5.8이 미미하게 내려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4.7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5.8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4.8에서 살짝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얘네 둘을 섞으면 4.7 밑으로 떨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을 섞었는데 5.8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옅은 농도로 했는데 어떻게 더 진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요. 4.7에서 5.8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연령도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령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5.7에서 1.5가 됐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1.5 넘어가거나 아니면 5.7을 안 되겠다. 그죠? 이 사이에서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4번을 보시면요. 5.8을 초과한다, 넘는다 그랬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남자와 여자 모두 성적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성격에 응답한 사람의 수의 10배 이상이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성적과 성격을 비교하면 되는데, 자, 성적에 응답한 사람 남자와 여자 37.8, 38.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격을 보시면 3.7, 3.6입니다. 선생님이 수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기준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여기서는 기준 동일한 거죠. 그죠? 100명의 3.7이든 1000명의 3.7이든 여기서 100명의 3.7이었으면 얘도 100명의 3.7. 그죠? 여기서 200명의 3.6이었으면 얘도 200명의 38.4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의 차이를 곧 수로 환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모집단이 같을 때는. 그죠? 그래서 자, 3.7에다 10배 하면 37이죠. 근데 그거보다 0.8이 많고요. 자, 3.6에다 10배 하면 36인데 2.4가 더 많죠. 그러니까 둘 다 10배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x분의 y에 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너무 어렵다. 나 이거 쉽게 나왔다고 했는데 나는 이 문제도 버겁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활용하시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쉽게 논리로서 풀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서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20번의 트릭, 사용됐던 원리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20번 문항까지 다 풀어드렸는데요. 선생님이랑 풀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도 이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사실은 실수라기보다는 개념이 살짝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랑 11월에 이제 또 한 번의 실험이 나와 있고, 내가 사회문화 과연 수능에서 선택해도 될지 아닐지 이제 많은 고민을 할 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자, 개념부터 여러분 탄탄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선생님이 짚어드렸던 중요한 개념들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11월의 시험에도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이랑은 11월에 만나요.